해인사 시절과 살인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산의 일생에서 지리산 시대가 지나고 가야산의 해인사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군대를 마치고 다시 지리산에서 공부하던 제산은 집안의 강권에 의하여 결혼을 하여야만 하였다. 장손이라 씨는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31세 때 결혼을 하였다. 신혼 살림을 몇 달 한 후에 다시 산으로 갔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부인에게 나는 산으로 가야 한다. 미처 끝내지 못한 공부를 해야 하니까 나를 놓아주어라 라고 하고 해인사로 들어갔다. 함양에서 해인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해인사가 어떤 절인가? 한국의 삼보사찰이 아니던가. 순천 송광사는 국사가 많이 배출된 승보사찰이라면 양산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불보사찰, 그리고 합천 해인사는 불법의 총체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법보사찰이다. 삼보사찰 가운데서도 법보사찰인 해인사는 기강이 가장 엄하기로 유명하였다. 예비스님 과정인 행자생활에 있어서도 해인사에서 행자생활했다고 하면 제대로 한 것으로 알아주었다. 해인사 행자생활이 다른 절의 행자생활보다 배는 힘들다고 한다. 행자뿐만 아니라 주지도. 해인사에서 주지 노릇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소문나 있다. 그만큼 원리원칙과 법대로 하는 가풍이 해인사에 있었다. 그래서 일반 스님들도 해인사에 들어가면 바짝 긴장을 했다. 머리 깎은 스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머리 길은 유발처사는 어떠하겠는가. 사실 머리 긴 처사들은 해인사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 출가 수행자의 청정 공부 도량에 유발처사들이 머무르면 엄격한 가풍이 흐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명리를 연구하던 제산의 노선은 불가의 입장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외도에 해당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제산은 해인사의 허락을 받아 장기간 머무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하숙비를 지불하지 않는 무전 취식의 형태였다. 유발처사가 한국에서 가장 규율이 엄한 사찰인 해인사에 장기간 머무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천대를 받았다. 그렇게 어정쩡한 신분으로 머무르는 과정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살인사건이었다. 제산은 31세이던 1965년에서 36세이던 1971년까지 해인사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살인사건도 아마 이 기간에 일어났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사건이란 바로 20대 중반의 처녀가 해인사 경내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늦가을 이른 아침 장경강 밑에서 낙엽을 청소하다 보니 낙엽 밑에서 처녀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사찰 경내에서 처녀 시체가 발견됨으로 해서 해인사는 발칵 뒤집혔다. 범인이 누구인가? 관할 합천경찰서에서는 매일 해인사 스님들을 한 명씩 경찰서로 호출하여 알리바이를 신문하였다. 매일 돌아가면서 스님들이 합천경찰서로 출두하여야 하는 상황이 한 달이 넘게 계속되었다. 범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계속해서 스님들을 취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 보니 해인사의 청정한 수행가풍이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 없으니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애가 타는 상황에서 호련히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자청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제산이었다. 뒷방 요사체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던 처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이 사건은 오직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산은 으름장을 놓았다.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냉대의 서름을 한순간에 만회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선언이었다.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암흑의 총무스님이 가사장삼을 입고 와서 공손하게 큰 절을 3번 하여야 한다. 삼배를 하고 난 후 총무스님이 지필묵을 준비해와서 나에게 바치면 그 붓으로 사건의 해결책을 써줄 것이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 총무스님의 삼배를 요구한 배경에는 당시 해인사 총무를 맡았던 암흑의 스님이 평소 재산을 천대했기 때문이다. 해인사 측에서는 달리 해결 방도가 없었으므로 오만방자한 이 처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살인범은 일목탱천 목자지행이라. 그때 제산이 총무스님의 삼배를 정식으로 받고 난 후 붓으로 써준 글씨는 다음과 같다. 일목천 목자지행. 탱자는 버팀목 탱자이다. 해석하면 하나의 나무로 하늘을 지탱하는데 목자즉 이시의 소행이다는 뜻이다. 하나의 나무로 하늘을 지탱한다는 의미는 바로 목수를 지칭한다. 목수는 나무 기둥을 세워 천장을 지탱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그 목수 중에서도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범인이라는 뜻이었다. 목수를 찾아보니
사건 한 달 전에 대웅전 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목수들이 해인사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공사가 끝난 후 목수들은 모두 흩어졌는데 그 목수들 가운데서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을 수소문해 본 결과 한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합천경찰서에서는 즉시 형사대를 서울에 급파하여 그 이시성을 가진 목수를 체포해서 신문을 하였다. 알리바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시성을 가진 젊은 목수는 살인을 자백하였다. 죽은 처녀는 목수와 사귀던 여자였고 변심할 기미가 보이는 애인이 해인사를 찾아오자 그만 충동적으로 살해했던 것이다. 재산에 관한 일화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